첫 번째 달려보죠. 다 보고 있었다. 대체 누가 뭘 다 보고 있었다는 걸까요?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만나보시죠. 딸랑 손님 입장. 자, 주변을 휘휘 둘러보더니 냉장고에서 맥주 2캔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가다가 이때 맥주를 떨어뜨렸어. 일단 주워서 꼭 챙기는데요. 다시 냉장고로 갔어. 이번에는 맥주를 꺼내는데 오라 지퍼를 쓱 내리고 그 안에다 넣네. 아하, 이런 컵라면 하나 덜렁 챙겨 들고 계산대로 가는데요. 하지만 이걸 다 지켜보니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사장님. 일단 출구를 봉쇄하러 저렇게 갑니다. 철컥 잠궜습니다. 슬쩍 그 튀려는 남성의 팔을 딱 붙잡는. 그냥 가면 섭하잖아. 어? 그래 안 그래? 가지 말자 우리. 자, 잠시 후 경찰 왔습니다. 지금부터 마술 대행진. 팔에서 맥주 띠용, 다른 쪽에서 맥주 띠용. 자, 지퍼를 띠용, 띠용, 띠용. 무려 별이 5개. 경찰과 함께 편의점을 쓸쓸히 떠나갑니다. 자, 마술도 아니고 5단에서 맥주가 계속 나오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웃겨요. 네, 저게 어제 오후인데요. 편의점에 남성이 들어와서요. 옷 안에 맥주를 무려 5캔이나 넣어서 숨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초반에 맥주를 막 챙기면서 한 캔을 떨어뜨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뭐 맥주 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계산대에 가까이 왔을 때는 손에 맥주가 없어서 이미 그때부터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맥주를 꺼내서 옷 속에 숨기는 모습이 다 확인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남성은 사장님이 본인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요. 뜬금없이 막 이것저것 다른 상품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또 마지막에는 지갑을 차에 두고 왔네요 하면서 슬그머니 나가려고 하길래 이 제보자인 사장님이 출입문 잠그면서 경찰 신고했고요. 전 여기가 제일 웃겨. 호응한 거. 그렇습니다. 나와서 경찰이 와서 찾아보니까 이미 지갑도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약간 떨어져서도 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중에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까지 했던 겁니다. 이날 조사를 받고 다시 찾아와서 업주한테 일단 사과는 했다고 하는데 본인 말로는 이 편의점에 오늘 처음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또 그렇잖아도 요즘 맥주 재고가 자꾸 비는 것 같아서 이거 수량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사장님 덩치가 이래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이제 절도범죄, 절도범죄도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따질 건 아니지만 약간 배고파서 가난해서 장발장 이런 범죄가 있었는데 지금 자기 술 먹다가 술 더 먹으려고 저걸 저기에 넣고 가다가 또 걸리기도 하고 점퍼가 비싼 건데 딱 봐도 너무 답답합니다. 한심스럽기도 하고 절도범죄 이게 경중이 없는 거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술 더 먹으려고 저를 훔쳐가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음주까지 걸리고 참 답답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주유건 끊어놓고 쌩입니다. 사방 가족분께서 주유소에 가셨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유 중인 차량에 시동이 무앙 걸리고 출발하려는데 잠깐 주유건 안 돼. 멈칫하는가 싶더니 다시 무앙 결국 빠직입니다. 빠직. 뭐야, 방금 무슨 일 났어? 나 내려 말어. 결국 운전자가 저렇게 내렸어요. 자, 문제 주유건을 뽑아주고요. 아무도 안 받겠지? 쓱 한번 보더니 가자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진짜 왜 저러고 살까요? 지난 26일 저녁 8시쯤에 이제 주유소 찾았다가 그 앞차의 저 모습을 보고 이제 찍은 건데요, 사실은. 해당 운전자가 저렇게 주유건을 지금 찝은 상황에서 가버리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이 사람은 한 60, 70대 정도로 보이는데 뭔가 술 냄새가 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가 주유기 파손되었다, 신고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후에 운전자가 주유소 직원을 찾아가지고 사고 친 내용을 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시동 끄지도 않는 것도 그렇고 주유기 고장도 그렇고 저거 사실 화재가 나면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렇게 쉽게 갈 일이 아니라고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눈치 쓱 CCTV 딱입니다. 새벽 주택가에 불청객이 등장했는데요.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차에서 내린 남성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자, 무슨 구경거리가 있나요? 그리고 차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으르차차차차 커다란 선반을 저렇게 툭 내려놓습니다. 뭐 하려고? 그리고는 다시 요리보고 쪼리보고 그리고는 차량에 올라탑니다. 자, 주변을 살피긴 했어.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 CCTV를 못 봤어. 다 찍혔어. 그리고 집에서 저기까지 차 끌고 와서 쓴 휘발유 값이 폐기물 스티커 값보다 더 비싸겠다, 진짜.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 지금 보신 영상은요. 바로 어제 27일 새벽 2시 30분경에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에 찍힌 CCTV 영상입니다. 새벽 2시 30분에 저거 버리려고 남의 집 앞에 몰래 와가지고 저거 버리고 간 거예요. 에이. 근데 집 앞에 그 집 주인분은 제보자신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그 난데없이 버리지도 않은 선반이 버려져 있으니까 시청에 신고를 하셨답니다. 오. 근데 문제는 아이고 또 시청에서 그 버린 사람이 누군지 차 번호는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조치를 한다 그러는데 보이잖아요. 아니 저 사람 저걸 보고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보이긴 보이는데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신고하신 분이 저걸 어떻게 알아내겠습니까? 그냥 속만 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발 저런 식으로 무단 투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 왜 저러고 살아.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사람이 맞았으면입니다. 자, 정차해놓은 차에 난데없이 날벼락이 떨어졌다는 건데요. 만나보시죠. 자, 평화로운 길 가는 남성 지금 보이시죠? 옆으로 갑자기 꽁꽁꽁꽁꽁 하늘에서 골프공이 후두두두두두 옆 차량 지금 박살이 났어요. 이게 웬 날 골프공 논란 행위는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된 채 하늘을 올려다보는데요. 자, 양 변호사님, 네. 큰일 날 뻔. 누가 다쳤으면 아이고 저거 다 맞. 천만다행으로 다치진 않았고요. 보신 것처럼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골프공이 4대끼가 우르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차했던 차량에 떨어져서 뭐 지붕, 문, 유리창까지 깨질 정도로 크게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사람이 다치진 않았고요. 지나가는 차에도 맞았다고 하는데 저걸 위치를 보니까 누가 던지거나 한 건 아니고 저 위에 골프장 그물이 있어서 예. 모여있던 골프공들이 두루루 떨어진 것 같은데 그냥 공 떨어졌다 수준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골프공 굉장히 단단하고요. 아유. 상당히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저 저렇게 움푹 파였네 저거. 차 유리가 깨졌어요. 자, 오 교수님, 그런데 저 차주는 골프 연습장 측의 대처가 많이 아쉽다 이렇게 말은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이 발생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알렸는데 그쪽에서는 그러면은 뭐 좀 이렇게 그 영업을 좀 중지를 하고 뭐 사고 원인을 파악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례가 가끔씩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좀 무덤덤한 그런 태도를 취했다라고 어허.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처리를 안 해주면 경찰서에 가겠다 그랬더니 그 경찰서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어이구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25일에 골프 연습장 측에 이제 그 보수공사가 완료됐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문 인력이 와서 보수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그냥 보수를 해놨다 이렇게 전달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차주 같은 경우는 이 근처에 편의점이라든가 사람들의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게 차에 떨어져가지고 유리창이 깨질 정도면은 지나가는 뭐 아이들이나 이런 뭐 어떤 사람이 맞게 되면 이 불상사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정밀 검사 그리고 점검을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안 조치를 하겠다라고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우리 조카 내가 봐줄게.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어요. 네, 조카를 너무 사랑하는 시누이 때문에 괴롭다는 사연입니다. 결혼 10년 차인데요. 유산도 겪고 하다가 지난해에 정말 소중한 첫 아이를 어렵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만삭일 때부터 시누이가 내가 아기 낳으면 나중에 목욕시켜주고 싶다. 보러 가도 되지? 내가 돌봐줄게. 이런 얘기를 좀 심할 정도로 만날 때마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출산 한 달도 안 됐을 때 아기 너무 보고 싶다면서 시어머니랑 둘이서 가겠다 통보만 하고 막무가내로 와서는요. 자는 애 안아들고 돌아가면서 사진 찍고 한참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그 아기가 5개월인데요. 자기한테 좀 맡기라면서 그렇게 힘들다면서 왜 나한테 아이를 못 맡기냐 나 못 믿냐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연자가 싫은 티 좀 냈다고
지금 나한테 아기 못 맡기겠다는 거지, 못 믿는다는 거지, 너무 예민하다라고도 합니다. 신우이도요, 이제 어느 정도 키워놓긴 했지만 애 둘 키웠던 사람인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뭐 나중에 한 번쯤 신세질 순 있더라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온전히 내 손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인데, 남편한테 얘기를 해봐도요, 이 남편도 내 말도 안 들어, 이거 해결 안 돼 라고만 해서 남편하고도 지금 사이가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 갓난아기 돌봐주겠다고 막무가내로 조르는 이 신우이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정말 자신이 예민한 거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와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올케입니다. 형님, 우리 지훈이 예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지금 엄마하고 한창 애착 형성해야 될 때잖아요. 조금만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되나요? 물론 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제 새끼 제 손으로 키워보고 싶어요. 하물며 고양이나 개도 이 시기에 새끼들 만지면 하잖아요. 아무튼 조금 선을 지켜주셨으면 해요. 동그라미. 아닙니다. 이 신우이 얘기 들어보셔야 돼요. 다음 신우이. 어머머머머, 왜 이렇게 말하는 거 완전 서운하다 너. 우리 지훈이 우리 집안 장손이야. 내가 우리 집 맞이고 나한테 지훈이가 그저 그런 조카 아니야. 완전 각별해. 그리고 웃긴다. 내 앞에서 형님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럴 때는 언제고 도와준다니까 또 노터치래. 왜 이렇게 나중에 나한테 지훈이 맡길 생각하지 마, 알았지? 확 X입니다. 말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진짜요? 왜 갑자기 이런 절 무한하게 아무튼 예. X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실은 괜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는 사람이 필요하거나 원할 때 하는 거지. 지금 우리 사연자 같은 경우는 애착 형성이 필요하고 아이를 직접 보고 싶어 하는데 굳이 이렇게 조르고 하는 거는 오히려 도와주는 게 아니고 폐를 끼치는 거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예민한 거 절대 아니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정말 단호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신우이께서 그 아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하나 좀 추천드리는 것은 애를 하나 더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아마 정말 더 이렇게 아기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만 실제 이거는 학계에서 얘기하는 애착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생후 1년 이내에 보호자와에 있어서의 그 애착의 질에 따라서 그 애착 장애가 발생하면 이게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모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자기 신체적으로 힘드는 것이고 아이의 먼 장래를 봤을 때는 설사 좀 봐달라고 하더라도 아니다. 이 친모가 직접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돌봐야 된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뭐 나쁜 의미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아이 막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잘못해서 아이 떨어뜨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으시려고요? 그냥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요즘이야 그런 일이 없긴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왜 100일 챙기고 돌 챙겼겠습니까? 아이들은 그만큼 여러 가지로 취약하잖아요. 저도 이제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아기 처음 낳았을 때 첫 번째 외출하고 들어와서요. 제가 몸살이 났어요. 너무 긴장을 해서 별일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이는 조심스러운 게 맞습니다. 그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고요. 신우이분의 마음은 알겠으나 조금만 더 양보를 해주시면 조금만 더 기다려서 걸어라도 좀 다니고 뭐 한두 마디 말이라도 통할 때 와서 봐달라고 그렇게 좀 간곡히 제가 너무 막 마음이 약해서 여려서 그래요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려보세요. 자, 이 사안을 놓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사전 투표를 받아봤잖아요. 네, 저 이거 투표 받아봤는데요. 94%가 이거 신우이 잘못이다. 아이고야. 산모와 아기가 먼저입니다. 불편하다는데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6%는 출산 시기라 조금 예민하신 것 같기는 해요. 실제로 도움 많이 됩니다. 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시간 의견도 좀 전해드리자면요. 나대방님, 나 못 믿냐? 라는 사람이 제 믿음 안 간다 하셨고요. 송명수님, 조카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요. 눈치는 챙겨야 하지 않겠니? 하셨습니다. 국밥그밥님, 네, 저 예민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하셨는데요. 남윤희님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전 X예요.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셔야 하니까요. 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